뉴스에 나오지 않는 뉴스, 뉴스를 봐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 발로 뛰어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 발품격 취재 토크 팩트홀입니다. 사이렌. 죄송한데 잘 지어놓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뼈장을 바로 뺄 수 있고. 뻔히 보이는데 왜 단속 안 해? 이런 주제를 한번 걸어봤어요. 오늘 서울에서 손에 꼽을 만한 큰 규모의 유흥가를 좀 돌아봤잖아요. 김 기자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만 들락거릴 것 같은 게임장에 좀 관심이 있었잖아요. 항상 조금 호기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원 없이 들어갔다 왔습니다. 지금 이곳은 한 집 걸러서 한 집이 게임장일 정도로 이렇게 오락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름을 보면은 이렇게 성인 게임랜드라고 지어져 있고요. 미성년자의 출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어떤 게임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혹시 게임도 못하세요? 아니 안 돼. 저희 신경 쓰는 안 돼요. 찍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저 뭐야 이름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여기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중요한 거는. 고맙습니다. 안녕하겠습니다. 이런 성인 게임장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혹시 게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성인 게임장인데 제가 30살이거든요. 성인이잖아요. 그런데 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먼저 들어가니까 아직 어려서 못 받아준다 이렇게 거절도 하고요. 우리는 회원제로 운영돼서 못한다. 하지만 회원가입은 불가하다. 여러 이유를 대면서 제가 들어가는 걸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성인 나이인데 뭐 네. 그러니까 얼마나 뭐 더 어려워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 보면은 한 40대 이상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어리긴 하지만 혹시 제 손에 있는 카메라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 싶어서 카메라를 내려놓고 네. 이후에도 한 10곳 정도를 더 돌아다니고 나서야 좀 저를 받아주는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서는 도대체 다들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강원랜드처럼 이렇게 돌리고 당기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공 기자 안 가봤군요. 네? 네네. 강원랜드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안에서는 뭔가 당연히 뭐 도박이 이루어지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뭐 외형상으로 봤을 땐 비슷했습니다. 빠칭코라고 하죠. 네. 뭐 돈을 넣고 특정 확률로 이게 당첨이 되면은 뭐 포인트가 쌓인다던가 카드가 나온다던가 그런 형식이었는데요. 진짜 신기한 게 게임을 조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작이라고 한다면? 네, 게임을 하는 사람이 게임을 있는데 하는? 아무도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예. 그 게임기 위에 보면은 기계가 하나씩 놓여 있더라고요. 네. 그걸 키면 그게 알아서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자동으로요? 네. 그러니까 손을 안 대도 계속 이렇게 알아서.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돈을 넣어놓고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멀뚱멀뚱 구경만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뭐랄까 게임을 하는 재미는 못 느낄 것 아무것도 같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거는 저도 그렇게 매력적으로 안 보여요.
아니 그러면은 그게 근데 왜 그런 시설들이 이게 불법으로 좀 인식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게임 하는 것도 아예 없는데 네, 뭐가 그냥 불법이라는 안 하고 거지. 멀뚱멀뚱 있는데 왜 이게 불법이지? 네. 예전에 바다 이야기라는 게임이 한참 화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랬죠. 그게 딱 불법이었는데요. 돈을 넣고 돈을 이렇게 챙겨가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이제 돈 넣고 돈 먹는 일커나 도박이 되는 거죠. 네. 그게 불법에서 한 차례 문제가 됐었고 제가 갔던 곳들은 일단 게임장은 합법이었습니다. 게임 기도 합법이었고요. 돈을 넣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을 넣고 그 안에서 포인트가 이렇게 점수 쌓듯이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서 게임을 하면서 따온 건데 땄구나. 네. 아 이거요. 네, 거기 아이템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카드가 한 장씩 나와요. 네, 이 카드를 모으는 재미로 또 하는 거예요. 이 돈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포인트를 쌓든지 이런 카드가 나오든지 어쨌든 게임 자체가 빠친코처럼 보이니까 도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법은 이런 게 나왔을 때 돈으로 실질적인 돈이랑 연관이 있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일종의 이제 물건 중 하나로 인식하니까 이거 자체는 불법적 소지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카드 보면 어떻게 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이 카드 어떻게 쓰는 거냐 물어봤더니 게임기에서 이걸 넣으라고 나온다. 근데 절대 넣지 마라. 그냥 버리는 거다. 아. 근데 이거가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한 장이 2,500원에 거래가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2,500원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엔 바꿔준다고 하니까 카운터로 가봤어요. 이거 돈으로 바꿔주나요? 했더니 거기서는 또 못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이렇게 선을 그으셔서 아 이거 못 바꾸나 보다 하고 있는데 잠깐 다른 분이랑 얘기하려고 나간 곳에서 이거를 거래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아, 돈으로요? 네. 네. 아까 20만 원짜리 나와서 20만 원이 나왔다고요? 그게 나와서 그 20만 원 가지고 내가 하다가 아까 아이스가 거래한 게 되는 거 같아요. 손님들끼리 안 하는 나와서 계단을 보고 제가 거기서는 뉴페이스였을 거잖아요.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피하시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흔히 오던 단골 손님이 아닌 거니까 약간 주목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중요한 행동을 사실 또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뭘까라고 약간 좀 경계는 했을 것 같고요. 지금 법에서는 오락실 사장님이 이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거기서는 환전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니면은 손님들끼리도 가게 안에서 이거를 현금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를 사장이 이제 용인한다면 그걸 불법으로 보고 그걸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손님인 척하는 점원이 있대요. 그래서 그 점원이 이제 손님들이 나갈 때 다가가서 이제 그 카드를 내가 사겠다, 나한테 팔아라 하면서 제시하는 금액이 2,500원이라서 항상 2,500원으로 가격이 유지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영업장에서 약간 그 카드를 환전해 주는 걸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영업장 차원에서. 그리고 카드 환전할 때도 또 수수료를 받으면서 거기서도 좀 이윤을 챙기시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수익이 이제 그 사업자한테 좀 들어가는 구조인 거고. 네. 그게 불법인 거구나. 이 취재 중에 그 성인 오락실에도 오락기가 있으니까 그 기계를 납품하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업체 관계자분을 어떻게 우연찮게 만나게 됐어요. 이거는 일단은 이제 게임을 중개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허가받고 세금을 내고 정식으로 허가받은 게임물이 맞고 이 게임장은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게임장이 있습니다. 사행성은 맞는데 금액이 작죠. 그러니까 돈으로 거래하는 것은 극소수가 없다고도 말 못하지만 그것은 그분들의 영업권이니까. 근데 이제 업장 내에서는 돈 거래 못하게 해요. 손님들끼리 사고팔고 하는 거는 자기들끼리 야, 나 필요하니까 좀 줘. 그리고 많은 사람들끼리 하는 거고. 어찌 보면 이제 사업장 안에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영업장 밖이다 하더라도 영업 행위는 사실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단속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경찰은 뭐 해요? 아. 네.
이게 아까 삼촌이라고 그러게요. 불리는 직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음. 제가 이제 게임을 이제 취재 안에서 할 취재는 다 하고 이제 나가야겠다 할 때 그 삼촌이라고 불리는 직원이 저한테 왔어요. 밖에서. 그러니까 안에서 분명히 또 나왔어요. 네, 음. 밖에서 테이블 정리하시던 분이 갑자기 나와서 나도 이제 게임하는 사람인데 이거 나한테 팔아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그게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경찰에 신고해봤습니다. 불법을 봤으니까요. 게임도 하고 일도 하시다가 이제 다른 손님이 나갈 때 따라 나가서 환전을 좀 하시더라고요. 게임 랜드입니다. 네, 그래서 신고한 지 한 10분도 안 돼서 경찰이 바로 와서 단속을 금방 하시더라고요. 왔네요. 네. 그런데 안에는 그렇게 제대로 보지 않으시고 주변만 보다가 한 3분쯤 뒤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저희가 환전이 조금 그 신고자들이 좀 도와주면 하고 그러는데 네네. 영상에 돈이 나오고 환전 상하고 환전했던 사람 뭐 정확히 판명이 되면 저희가 하죠, 단속을요. 이 자리에서. 근데 저는 불법을 목격하고 신고한 입장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한테 지금 뭐 영상 증거까지 내놓으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그걸 현장에서 경찰이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장을? 네, 그래서 일단 관할 경찰서로 가서 그 담당하는 그 단속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네. 현장 갔을 때 신고했을 때 갔는데 우리가 현장 제대로 목격 못하고 심정은 확실한데 뭐 할 증거가 없으면 그것도 좀 애매한 그런 그렇다고 뭐 강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저희가 이제 도로 인권 문제라든가 그런 게 저희가 역으로 당하니까 명확한데 그걸 못할 경우가 진짜 제일 억울할 때가 많죠. 손님 간의 환전 같은 경우에는 눈에 잘 띄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결국 점주가 나와서 이렇게 환전해 주는 거를 잡아야 되는 건데 네. 그건 너무 이제 암암리에 그리고 손님인 척하기 때문에 잡기 어렵다는 말인 거잖아요. 잡더라도 네. 이게 업주와 관련돼 있다는 걸 또 이제 그 증빙 일종의 밝혀내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경찰이 그걸 직접 들어가서 수사를 해서 그걸 포착하려고 하면 또 함정 수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잡았더니 과태료 얼마 딱 내고 다시 그거보다 더 큰 이익이 있으니까 영업을 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그 안에서 본 게임장만 해도 몇 개예요. 근데 그 일대뿐만 아니라 그 전체 구의 단속 인원이 딱 2명밖에 없대요. 경찰 경찰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2명이 그거를 단속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네요, 진짜. 단속은 그렇다 치고 네. 이렇게 불법이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업종을 이렇게 쉽게 허가를 내주고 이러는 것들도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계속 이제 개업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냥 마음껏 운영되는 상태로 이제 방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갔던 곳도 신장개업한 곳이었습니다. 심장겨.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는 충분히 난다라는 게 이제 관할 자치구의 설명이더라고요. 이제 서류 한 3가지 정도를 챙겨오면은 허가 신청을 낼 수 있는데 대부분 이 허가를 받는 것이 목표다 보니까 이 정도 다 충족해 오죠. 혹시 이제 부족한 게 있으면 이제 보완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제 허가를 나는 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어찌 보면 허가권을 가지고 필터링하고 있는 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놓고 또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면 할 수 있다. 이 정도인 거네요. 불법이 그렇죠. 일어나든 말든 요건이라고 한다면. 네. 네. 아니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렇게 계속 허가를 내주고 단속은 또 경찰에다가 맡기고 하는 게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그냥 뭐 그렇게 보면은 그렇죠. 근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경찰이 단속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단속을 통해서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이 되면 행정처분은 당연히 경찰이 하는 게 아니고 이 행정당국, 자치구가 하는데 네, 행정처분 대상으로 통보를 해오면 뭐 영업정지나 아니면 허가 취소와 같은 이런 행정처분에 100% 나선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것이 의뢰가 들어오면 자치구가 걸러내는 거 없이 행정처분에 나선다. 그런데 단순치는 않습니다. 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이제 영업장들이 이걸 그대로 수용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자치구를 상대로 또 이것을 취하하기 위한 소송을 또 낸다. 그럼 이것에 또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일이다. 자치구는 그런 하소연을 내놓더라고요. 그럼 이쯤에서 뻔히 보이는데 왜 단속 안 하냐? 네, 지금 성인 게임장의 불법 실태를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에 대한 대댓글은 저 말고 네. 제가 갔던 경찰서 직접 단속하고 있는 분이 직접 달아드리겠습니다. 단속하는 입장에서 맨날 허가만 계속 내주고 우리는 계속 신고면 우리는 이제 뒤에서 불법이라고 가면 정상적으로 다 돼 있고 현장에서는 지금 단속할 그게 없고 잘 보이지도 않고 저희들도 이런 많은 선배는 거기 다녀오셨죠? 거기가 어디예요? 그 간판에 보면 좀 분홍색 많고 좀 남성들을 유혹하는 문구들이 있는 입술 거 그림 있잖아요. 그려져. 유혹을 좀 네. 느꼈었나 봐요. 호기심 정도는 뭐 저기는 뭘까 이런 호기심 정도는 있었죠.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키스방, 네. 좀 데이트방, 데이트 카페 뭐 이런 데들 좀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뭐 하는 곳인지 우리 간판 이름만으로 일단은 그 어떤 영업행위가 있는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이게 끝인가? 그러니까 이른바 유사 성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또 한 가지 이렇게 큰 궤변에 이렇게 큰 간판을 걸어놓고 버젓이 아주 공공연하게 이런 행위가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좀 있었잖아요. 들어가니까는 그 문이 있으면은 초인종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물론 이거 철창 같은 느낌인 경우도 있는데, 이제 갔어요. 네, 초인종을 눌렀던. 사실 어떤 그 사실상 가게, 이른바 상업점인데, 초인종 있는 것도 되게 좀 재밌어요. 그렇죠? 벌써 뭔가 이렇게 은폐돼 있고 비공개 시설이라는 느낌이 벌써 탁 오죠. 네. 아, 저쪽에서는 그 유사성행위 이런 거 안 된다고 딱 자르셔가지고 혹시 그런 거 좀 가능한지. 가능하세요. 어떤 거요? 손으로 해주세요. 아, 거의. 여기까지요? 네. 혹시 이거 하다가 혹시 뭐 걸리거나 단속 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저희도 뭐 그런 간판만 하는 데니까. 네네. 아 그렇군요. 아 좋습니다. 아니 그 불법 영업을 하는 직원이 손님을 안심시키는 이 상황이 네네. 약간 정상으로 좀 보이진 않는데.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귀를 청소해주는 그런 방도 있더라고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귀청소방, 뭐 귀파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되게 이것도 자세하시네요. 이것도 그냥 꽤 몇 년 된 거예요. 아, 어찌 보면은 그래요? 이제 네. 그 신종 뭐 성매매 없어, 뭐 변종, 뭐 유사 성행위 없어. 네네. 네, 보통 이렇게 이제 또 규정이 되는데 간판 길 가다 보면 간판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게 제 입장에서는 뭐 들리는 게 있으니까 그게 귀파방이든 키스방이든 이름을 어떻게 바꿔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게 사실 한 가지일 거라는 이제 추측은 있었습니다. 그런 상상. 맞아요. 네, 많이 보도가 됐고 그런 추측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잖아요.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함께 하고 있는 유튜버 진용진 씨가 예전에 이제 귀청소방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귀청소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귀청소방은 길에서 쉽게 보이지는 않지만 대로변에 가면 대놓고 보이기도 하고 전단지가 굴러다니기도 해요. 귀청소방이라는 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을 주는데 뭔가 야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귀만 파줄까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귀청소방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알아봤습니다. 예, 귀파방 맞죠? 네네. 거기 혹시 그 유사 성행위 같은 거죠? 그 저희가 전화로 말씀드리기 좀 힘들어가지고요. 얼마 정도예요? 1인당? 8만 원입니다. 8만 원이요?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호기심을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행위도 하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오시면 알려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호기심이 생기게끔 말해줬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 양치? 웬 양치? 그거 공파하는 거 아니에요? 아
들어갔었던 곳하고 다르게 여기는 갑자기 느닷없이 양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뭐 키스도 할 거라면서 꺼림칙했지만 어쨌든 하라는 대로 하고 그 다음 방을 안내해 줬습니다. 예. 아니, 안 보는지 너무 오래돼서 그냥 하려는. 대뜸 여성분이 들어오시더니 무릎 베개를 해주시고 귀를 파주셨어요. 그냥 아무 말도 없습니다. 저보고 누워달라 한 다음에 파준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죠? 뭐 유사성애 같은 걸 하는 건가요? 그런 곳은 아니죠? 진짜 귀 파려고 오는 거예요? 귀 파는 자격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여성분이 말없이 파시다가 귀 파는 건 한 15분이 안 되어서 끝났습니다. 진짜 귀만 파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드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아까 뭐 양치하라고 뭐 하는데 그런 것도 그냥 서비스로 막 하는 건가요?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정확히 이걸 몰라가지고. 키스만? 아, 귀청소하면서 키스까지 같이? 솔직히 기청소는 처음 해봤다. 아, 처음에? 네, 처음 해봤어, 기청소. 귀청소는 처음 해보신 거예요? 키스만 못 들어봤어요? 키스만 키스방이요? 아, 귀청소방이라고 적혀있던데 단순히 안 들려요. 단속 안 들라고? 그죠? 괜찮아. 아니. 이렇게 물어봐요. 한번 당한 적이 있어갖고 무서워요. 그런 거 묻지 마. 양치를 왜 시켰냐고 물어보니까 여기는 키스방 비슷한 거라고 해요. 심지어는 일하면서 귀청소를 처음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청소를 다 하고 키스를 해주시려고 했었어요. 제가 저지했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위가 있죠. 성인은 성행위는 안 되고. 터치도 그냥 편히 쉬세요. 편히 쉬세요. 어디 가시게요? 지금 토하고 있는 친구 구하러 가려고. 자세히 잠입해서 알아보니까 정상적인 귀청소방은 코스가 많아요. 귀 마사지, 이어 캔들 이런 식으로. 근데 귀만 파주는 곳은 유사성행위가 맞습니다. 제가 터치가 있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오히려 귀는 처음 파보고 키스 같은 행위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다른 거 없이 귀만 파주는데 비싼 가격을 받지는 않아요. 이런 곳이 법적으로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건지 변호사님에게 정확하게 여쭤봤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성관계 없이 유사 성행위를 하면은 처벌하지 않겠구나. 변종 업소를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에서 또 이것도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유사 성행위까지 처벌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마치 자기들은 유사 성행위도 안 하는 것처럼 자기는 그냥 귀만 파주는 곳이다. 귀만 파주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런 불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외적으로는 이제 홍보, 광고를 하고 실제로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변종 성매매 업소인 거죠. 오늘의 결론. 귀청소방. 정말 귀만 파주는 정상적인 업체가 있긴 하지만 유사성행위 업체가 많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법으로 이걸 금지시켜 놓자마자 뭐 또 유사성행위 하는 곳으로 이름만 애매하게 예를 들면 프리허그방, 귀파방 말고 코파방 이런 것들이 생겨날 거라고 해요. 귀파방이 원래는 진짜로 귀청소방이었는데 퇴폐업소 하는 사람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귀청소방 업체명만 그대로 뜯어가서 퇴폐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식도 그렇다고 해요. 귀청소는 어머니가 해주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영업장들이 일단 허가라는 거를 받은 적은 없이 영업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허가 영업장. 그러니까 허가 자체가 없어요. 앞서 우리 게임장은 허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허가가 너무 쉽게 난다는 거였는데 허가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점포를 놓고 수익에 발생한 어떤 행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업종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가능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니까 업종이 없으니까 가능은 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 시내 모든 점포를 다 다니면서 정상적으로 이게 지금 허가를 받은 점포인지 아닌지 일일이 다 따지고 다니면 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업종 자체는 행정망 안에서 규정되는 업종이 없어요. 아, 그럼 관리하는 데도 없나요? 충격적이다. 그렇죠. 네. 담당 그 관할 자치구청에 좀 찾아가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위생과에 갔어요. 왜냐? 말씀하신 어떤 귀를 뭐 테라피하고 귀를 청소하거나 이런 것들 보건과 관련된 위생과 관련된 것들 생각해서 위생과에 갔다. 근데 위생과에서는 우리 영역이 없다. 아닌 것 같다. 그럼 다른 데 가봐라. 어딜 가냐라고 했더니 혹시 세금 신고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부가과에 가봐라. 아, 부가과에. 그래서 상관없는 부가과에 갔더니 우리는 그냥 이게 무슨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걷는 곳이지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또 다른 데 갔어요. 어디냐? 건축과까지 갔어요. 건축과까지. 네. 건물을 이제 층별로 도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했습니다. 등록된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행정당국에서 따져볼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키스방 주소지를 갖고 건물 용도를 확인하러 갔어요. 층별로 용도는 다 똑같은데 이른바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근린생활시설이요? 네, 근린생활시설. 그 이건 어차피 용도로서 좁혀진 게 아니니까 의미가 없을 수준. 그래서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속을 할 때 용도 변경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그 규정 위반을 짚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건물의 용도라는 게 용도 A가 있고 용도 B가 있어야 원래 용도 A로 써야 되는데 용도 B로 쓰고 있네요. 변경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행정적인 어떤 관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업종은 용도 자체가 행정적으로 없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충격이다, 진짜. 변경한 것도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관여할 수 있는 지점이 전혀 없다. 안에서 일어나는 건 불법일지라도 그 유사성행위 같은 건 불법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버젓이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거 이거는 규정이 없어서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고 아예 통계가 안 잡히는 거라는 거죠. 네.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뉴스에서 올해 네. 학교 주변에만 이런 게 645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645곳이 정부에서 한꺼번에 한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학교 주변에 그런 게 있다고 어머님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네. 교육부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한 거예요. 교육부에서. 네. 중요한 건 그 일일이 세야 되는데 아무도 안 세고 있으니까 집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집계가 안 되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법과 행정이 얼마나 허술하면 이렇게 버젓이 대놓고 간판까지 크게 내걸고 장사를 하는지 참 이게 참 안타깝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그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사 성행에 영업하는 업소들 뻔히 보이는데 왜 단속 안 할까? 이 질문에 대댓글 한번 달아볼게요. 우리 행정관리망 사각지대에 있는 사실상의 틈새 시장. 관리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안 하는 건지 단속하려면 힘들고 피곤하니까 근거를 안 만들고 있는 건지 행정당국의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차 세워놓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빼가는 거든?